그러니까 주변에서 말씀을 듣기로 지금 빚 갚는 거랑 혹시라도 이제 전화 주신 어머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어떤 상속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. 뭐 그런 얘기를 들으셔서 이제 파산 이런 걸 좀 알아보고 싶으신 거죠? 네, 그래서 궁금했어요. 네. 근데 아까 제가 여쭤봤던 이유가 아드님이 현재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느냐가 여쭤본 이유가 이제 주변에 말씀을 들으신 게 파산이라는 걸 들으신 게 있으실 거고 회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예, 당사자가 빚을 이제 과도한 빚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이제 경제 활동이 어렵거나 혹은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빚의 이자가 계속 늘어나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태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진 제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개인 파산 제도고요. 두 번째는 개인 회생 제도예요. 예. 그래서 이제 개인 파산 제도와 회생 제도 두 가지를 제가 먼저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. 그러니까 예. 개인 파산이라는 건 뭐냐면 뭐 개인 사업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사업이나 혹은 뭐 소비 활동을 하다가 자기 재산이 이렇게 있는데 그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채무를 이제 더 이상 못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라고 해서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하는 거를 이제 개인 파산 제도라고 하는데요. 예, 그런 개인 파산 제도를 실행하면 그때까지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재산을 채권자들이 이제 평등하게 나눠 갖도록 이제 해주고요. 대신에 그 채무자한테는 이제 더 이상 빚은 안 갚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제 면책 절차를 거쳐서 이제 채무를 더 이상 안 갚아도 되는 대신에 그로 인해서 이제 뭐 경제적으로 추후에라도 뭐 재기하거나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게 이제 파산 제도고요. 예. 근데 파산 제도는 단점이 뭐냐면 개인 파산을 하면 이 사람은 더 이상 경제 활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의미가 있어요. 예,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가령 뭐 후견인이나 뭐 만약에 어머님이 아프신 상황에서 아드님이 후견인이 되고 싶다고 할 때도 파산자는 후견인도 될 수 없고요. 혹여라도 뭐 공무원이나 기타 공사법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제약들을 두게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신원조회 대상에도 해당하고 향후에 뭐 신용카드 발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보게 돼요. 개인 파산 제도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신용불량자가 그렇죠. 예, 그러니까 개인 파산이라는 건 더 이상 돈을 안 갚아도 된다는 가장 강한 효력을 부여하는 대신에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당사자한테 부과하고 있는 게 개인 파산 제도고요. 예, 두 번째로는 이제 개인 회생 제도라는 게 있어요. 예, 개인 회생 제도는 뭐냐면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렵고 뭐 파탄에 이제 거의 임박한 개인 채무자인데 근데 앞으로는 어떤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, 가령 내가 월급을 뭐 50만 원이든 뭐 7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조금이라도 벌어오는데 이자를 150만 원 내다 보니까 아무런 생활이 안 된다.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돈을 남기고 나머지 돈을 채무자들에게 나눠서 갚도록 하고 그 기간을 3년 혹은 5년의 기간을 부여해서 그 기간 동안 성실하게 그 빚을 다 갚은 그 기간 동안 법원이 정한 금액만큼 변제를 하면 그 기간이 지났을 때는 빚을 다 없애주는 게 개인 회생 제도예요. 네, 그러니까 네네네네. 우리 아들 말이 네. 지금 그렇게 파산 신고를 내면은 네. 응? 저기 우리 식구들 보험이고 뭐 세금을 전혀 못 내고 놀아야 되는데 우리 아들 말은 걸어서 사는 동안에 조금씩 분할로 갚는 게 안 낫겠나 이러더라고 우리 아들 말은. 네.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취지가 어머님이 들으신 제도가 파산이라는 말씀을 들으셨고 아드님이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합해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개인 파산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개인 회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 것 같아요. 예, 개인 회생은 빚을 아예 안 갚는다는 게 아니라 그걸 법원에서 정한 채권자들 목록을 다 모으고 혹시라도 아드님이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지도 법원에서 꼼꼼히 다 확인을 하고요. 그다음에 본인 명의가 아니라도 어머니라든지 아들이라든지 누구한테 빼돌린 자산은 없는지 대신 꼼꼼하게 다 확인을 하고 그러면 현재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의 가치를 환산을 했을 때 그 돈을 지금 청산해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것과 아니면 이 사람이 3년이든 5년이든 성실하게 일을 해서 그 중에 자기 생계비를 빼고 나머지 돈을 갚게 하는 거 두 가지 비율을 이제 비교를 해서
채권자들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후자 쪽으로 하도록 하고 그 당사자를 보호해 주는 게,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채권자들은 이 당사자한테 채무 이행 독촉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예.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가 되게 되면 채권자들이 더 이상 그 당사자한테 채무 독촉을 할 수 없고, 채권자들은 법원에서 정한 돈만큼 그 당사자가 법원에 납부를 하면 그 돈을 배당받아 가는 형태로만, 그래서 5년, 3년 동안 성실하게 이행만 되면 그 채무 목록에 들어가 있는 채무는 다 없애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법원에서 엄격하게 당사자를 감시 감독하고 성실하게 갚도록 보호해 준 대신에 그 기간이 지나면 채무를 없애주는 거, 그게 바로 개인 회생 제도거든요.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드님께서 뭐 소위 얘기하는 막일, 뭐 노가다 이런 일을 하셔서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고 그 돈으로 또 아예 완전히 파산이 돼서 아무 경제활동 못하는 상황보다는 뭐 보험료도 하고 뭐 어머니 뭐 아드님을 하는 비용을 쓰고 나서 나머지 돈은 내가 최대한 빚을 갚겠다라는 의지라고 하시면,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서 이제 빚을 조금씩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법원의 보호를 받으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네, 좋아 보여요. 그게 네. 훨씬 낫겠어요. 예.